예,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간단하게 할게요. 일단 우리 환경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 고용안정 지원 아니죠. 우리 노동부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 그 고용안정 지원금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거의 6분의 1이 못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게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센터의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한 50억 정도인가요? 그 고용인력센터 지원해준 예산이 인력 관련이요? 액수로 인력은 한 1,400명이 예, 부족한데 예. 한 395명 정도의 그 인건비만 해서 이게 좀 뭐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면 앞으로도 고용 안정지원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조사하거나 또 그 업무를 처리하는 데서 굉장히 부족하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검토해서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예, 아까 우리 윤준병 의원님도 말씀해 주고 했는데 이제 인구공 문제와 관련된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와 전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고용 형태와 임금의 문제입니다. 그 고용 형태 임금 문제를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지금 코로나 전후에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서는 하나로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시대에 맞춰서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게 고용 형태로서는 굉장히 급선무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 중에 하나였고, 그렇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비정규직화를 정규직화시키는 고용 형태 정책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임금과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지 문제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노동부에서 검토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굉장히 깊숙하게 연구 검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환경부 이따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예. 그린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를 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얘기했어요. 거기 핵심이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이제 사회 안전망하고 고용 안전망을 잘 구축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그린 뉴딜이 우리가 사회 경제적으로 저탄소 체제로 사회 체제를 전환한다는 거에 대해서 다 뭐 기본적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야당도 얘기하던데 왜 그린 뉴딜을 하는 추가 경정 예산 속에 시급성도 없고, 그리고 이건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린 뉴딜을 하고자 하는데 정책적으로 예산적 뒷받침이 맞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제가 봐도 친환경 일자리 몇 개 만드는 정도가 지금 괜히 사람들이 그린 뉴딜 정책과 예산 집행의 현장을 하는 기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그 뭐죠? 그 재활용품 관리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4개월 동안 뭐 임금 한 100여만 원 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경비원들이 했던 것들을 국비로 지원을 해가지고 해보겠다는 것인데, 그게 보니까 4개월만 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후에는 다 기초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럼 지자체가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연결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1, 2차 추경도 그렇고, 지금 3차 추경에도 보면 지자체하고 연계성과 기청에서 집행되는 문제에 대한 괴리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버거워해요, 어떤 지자체는. 조도 못합니다. 매칭 시드머니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 할 때 기본적으로 장기적 정책 전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좀 현장에서 혼란이 없어야 하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연계성과 장기성 반드시 이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지자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기 이륜차하고 전기 하륜차인가요? 보니까 지금 제가 자료 보니까 지금까지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한 것보다 굉장히 많이 못했더라고, 많이 좀 못했고, 이것도 지금 추경이 올라온 거 보니까 둘 다 한 11,000대 정도씩 올라오는데, 지금 예산 추계로 보면 제가 보기엔 추경 편성해줘도 추경 편성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기 버스도 굉장히 제가 보기엔 버스도 심각한데, 지금 전기 이륜차하고 전기 화물차 관련된 추경만 돼 있거든요. 그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것 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하신 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용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고용센터의 업무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력 증원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사실 고용유지 지원금이 막 폭증을 하면서 고용센터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처리하기에도 지금 사실은 벅차 있는 상태고 고용센터의 대부분의 인력을 고용유지 지원금에다가 집중 투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업무를 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사실은 기간제를 단기 기간제를 채용 한 1,000명을 채용해서 별도의 지급센터를 구현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 해보니까 이렇게 그 업무가 이런 기간제를 단기 채용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고용노동부 전체 직원이 달라붙어서 그 일을 나눠서 하겠다라고 발표했고 지금 지방에는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을 이렇게 거쳐 보게 되면 이렇게 고용 상황이 계속 나빠지게 되면 사실은 고용센터 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인 것 같고 추경 예산에는 저희가 직업상담원 기간제 직업상담 한 395명 정도를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택없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저희도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무직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이분들을 저희가 이제 공무직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의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돼 있는 절차는 대부분 거기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앞으로 임금을 어떻게 갈 것이냐, 처우를 어떻게 갈 것이냐,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해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갈등 요소이자 정부의 정책을 방향을 결정해야 될 또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무직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공무직위원회는 이 공무직을 주로 총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처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기재부, 뭐 지자체는 행안부, 그다음에 교육직은 교육부 이런 식으로 부처들이 있어서 그 부처들이 여기 다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공무직 발전 협의회를 두어 가지고 거기에 노동조합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분들이 처우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 그다음에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들 이런 것을 가지고 같은 직종 내에서도 굉장히 현격한 격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또 이 격차와 차별의 문제가 또 중요한 또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정책 방향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환경부에 대한 질의하신 것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린 뉴딜 사업은 글자 그대로 그냥 단기 과제입니다. 시급성이 좀 있고 효과를 금방 낼 수 있는 그것도 가능하다면 우리 22년 우리 정부 임기 이내 효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 중심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기후 대응 효과가 있거나 녹색 전환이 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전제를 했습니다만 그 하나를 평가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이제 급하게 선정되다 보니까 대신 이제 지금 그린 뉴딜은 뭐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논의가 막 시작된 단계입니다. 출발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7월에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이제 계획을 담을 거고, 그다음에 그걸 넘었으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추진체계라든가 법제도가 강구된다면 훨씬 더 2050년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은 추후에 이제 수립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선정 자체가 이제 그런 조건에 의해서 됐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아까 일자리 같은 경우도 그 단기적인 그린 뉴딜 사업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환경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경 현안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뭐 폐기물 처리라든가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여러 가지 예방이라 방역이라든가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정적으로 이렇게 그 취업 이제 기간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륜차는
이런 차는 지금까지 한 4천여 대를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줬고요. 원래 우리 본 예산으로는 11,000대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11,000대를 추경에 이제 포함시켰습니다. 저희들 수요가 굉장히 많다 보고 있습니다. 예. 원래 주로 초반기에는 신모델이 중국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회사가 올해부터 신모델을 내서 그 이후에 빨리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급되고 있고, 현재 보조금을 신청한 개인만 하더라도 11,000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가 이제 보조금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데가 한 2만 개가 넘습니다. 따라서 올해 수요를 우리가 본다면, 올해 안으로 11,000, 22,000이 되겠죠.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대개 이런 걸 할 때는 저희들이 지자체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고 또 매칭할 수 있는 걸 다 감안해서 이걸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저 1분만 좀 약간 남았어요. 더 시간이 남았어요. 그럼 보충 질의나 그런 거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면 그때 이렇게 연결해서 하시면 안 될까요? 아, 지금 1분만 좀 드릴까요? 네. 그게 아니라 뭐냐면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옛날에 전기세 도입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륜차하고 화물차, 전기 화물차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추경에 뭐 바로 반영될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전기 버스 있잖아요. 버스 관련된 거. 이것도 좀 산정을 하셔서 이거 기존에 환경부가 지원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그것 확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배출량으로 보면 굉장히 화물차도 심각하긴 한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이륜차 같은 경우에 지금 대체적으로 많은 것들이 사실 합의가 돼가 지금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 좀 말씀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그린이들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개념 정립이 잘 돼 있지 않고 그 상이 잘 정립돼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사회경제적 저탄소 체제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대체적으로 이번 추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후 정책 발표라든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심도 있는 나중을 할 수 있는 부사가 전형적인 정책들을 발표해 주실 수 예. 답변 간단히 드릴까요? 네. 예. 지금 올해 2020년을 환경부가 몇 가지 정책에서 원년을 선언한 게 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기 화물차 보급의 원년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특히 이제 그 미세먼지 저감 측면에서는 이제는 승용차보다는 화물차 내지는 이제 건설 장비에 친환경 차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급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아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들어와서 특히 전기 화물차 같은 경우 특히 1톤을 이야기합니다. 1톤이 작년 12월에 출시가 됐는데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기 수요가 많고요. 대개 이제 수도권의 차주들이 쓰고요. 대개 이제 그 이동 거리가 수도권에서 충청 정도 되기 때문에 대개 이제 연료비가 지금 뭐 경유차에 비해서는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원래 지금 추경에다가 추가 이제 보급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스도 앞으로는 전기 버스도 중요하지만은 수소 버스 공급을 보급을 저희들이 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원래 저희들이 180대 보급을 하려고 했다가 지난 2차 추경 때 100대가 아마 감액이 됐습니다. 원래 그렇게 된 까닭은 대개 이제 버스가 9년을 쓰고 교체를 하게 되는데 원래 경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운수업자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 교체 기간을 1년간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원래 교체 수요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그 이제 지원하는 것을 좀 줄였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다시 여러 가지 모델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보급이 더 빠르게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울러 충전소도 설치의 속도를 좀 더 낼 참입니다. 예. 그리고 됐던 거. 예. 그리고 그 그린 뉴딜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쨌든 우리 환경부 전체가 지금 그린 뉴딜 사업 관련해서는 캠페이너가 되고 운동가가 되고 실천가가 되는 이런 정신부장까지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부 전체가 지금 그린 뉴딜에 올인할 정도로 개념적이고 전략적 이런 것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그냥 정부가 국회와 논의라든가 시민사회의 어떤 합의라든가
사회적 협약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뭐 앞서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고민은 충분하게 있습니다만 이런 것 조금 더 저희들이 좀 숨고르게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더 많은 이니시티브라든가 뭐 이렇게 입법하라는 이런 거 있다면 훨씬 더 우리 집행부가 힘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